오히려 겨울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지정맥류가 더 심할 때가 더 많아요. 겨울에 오신 분들은 주로 수술로 좀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다가 이제 난방이 또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증상이 심해지셔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하지정맥류는 여름에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환자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나요? 심장 수술은 동맥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겨울에 환자가 더 많고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맥이 아니라 정맥이잖아요. 정맥은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보다는 확실히 여름에 환자분들이 더 불편해하시고 환자분들도 여름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겨울에 찾아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많이 찾아오게 되나요? 근데 겨울에도 하지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뭐 아무리 혈관이 수축됐다고 하더라도 역류가 있으시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겨울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지정맥류가 더 심할 때가 더 많아요. 겨울에 오신 분들은 주로 수술로 좀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다가 이제 난방이 또 있어요. 바깥 날씨는 추운데 뭐 회사라든지 집에서 이제 난방이 굉장히 세다 보면 그것도 이제 혈관을 늘어나게 하는 그쪽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증상이 심해지셔서 그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자꾸 추우면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좀 찾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 보면 이제 혈관이 늘어나면서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뭐 환자분들은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 계속 불편하십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노출은 많은데 겨울엔 노출하지 않으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치마를 입고 다리 미용에 신경을 쓰실 분들이면 보통 젊은 여자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막 혈관이 막 이렇게 울긋불긋 튀어나오고 이럴 정도까지 가진 않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혈관이 늘어나면서 역류가 생기고 피가 이제 다리 쪽에 몰리고 뭐 다리가 붓고 뭐 통증이 생기고 이상감각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불편감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 거죠.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더 많이 튀어나오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튀어나왔는데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는 경우보다 겉에서 봤을 때는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뭐 잘 모르는데 하지정맥류 병원을 찾는 그런 환자분들이 더 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고 하지정맥류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느신 것 같아요. 다리 통증이나 이게 저림 있으면 네네. 방문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는데 네네. 그렇게 그런 경우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거의 웬만하면 다 혈관이 늘어나 있어서 하지정맥류가 생기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게요. 우리가 다리가 저린다고 했을 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리가 저리면 먼저 디스크나 이런 걸 의심을 해서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이쪽을 먼저 갔지 하지정맥류 병원을 절대로 먼저 가진 않았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시면서 하지정맥류가 조금 더 보편화돼서 지금은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나는 이건 신경성 통증이기보다는 혈관성 통증에 더 가까운 것 같다. 하지정맥류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랑 내 증상이랑 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하지정맥류를 찾으시는 분이 느신 거지. 꼭 저리다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을 때 하지정맥류가 꼭 있는 거냐? 반대인 경우도 있죠. 하지정맥류가 아니라 신경성 통증이신데 저희 병원을 먼저 오신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신경성 통증은 신경이 어느 특정 부위가 보통 자극을 받으면 통증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치가 조금 이 정맥성 통증에 비해서는 좀 더 명확해요. 그리고 신경이 눌릴 때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자세가 취해지면 좀 통증이 심해졌다가 그 자세가 풀어지면 좀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정맥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맥이 점점 늘어나고 역류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누적이 되면서 증상이 뒤로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반면에 신경성 통증은 그때 잠깐 생겼다가 그 이후에는 또 없었다가 또 다시 생겼다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맥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고 일어났을 때 오전에 그때까지는 좀 괜찮으셨다가 오후가 되면 될수록 증상이 심해지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죠. 혈관성 통증일 경우에 오전에 가면은 검사를 받아볼 수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진 않죠.
오전부터도 세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심지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오전부터 없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하지정맥류가 있기는 있는데 컨디션이 좋거나 뭐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역류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오후가 되면 또 갑자기 확 늘면서 증상이 되게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일 경우에는 오전에 오시는 것보다는 오후에 오셔서 검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범위를 정한다든지 역류 양을 좀 더 잘 파악한다든지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있어서 오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아직은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주무시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실은 항상 좀 덥게 유지를 해요. 여름에도 에어컨을 심하게 틀지 않고 실온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유지를 하죠. 그래서 검사방이 조금 병원에서는 제일 더워요.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지방에서 뭐 아침 일찍 오셨는데 다리 컨디션이 너무 좋다든지 그러시면은 바깥에서 한 한두 시간 걷고 오시라고 한다든지,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좀 유발되시는 분들은 그런 환경을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다리 컨디션이 그냥 기본적으로는 안 좋으실 때 검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 다리가 무겁거나 그러면은 한번 방문해가지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뭐 항상 네.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겨울이라고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담근다든지 너무 뜨거운 곳에 계속 다리가 방치가 된다든지 네. 그러면 혈관이 또 여름처럼 이제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가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증상들을 더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 너무 노출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